쭉 한번 읽어볼게요. 1기 신도시 입주 시기인 91년부터 집값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주택 공급의 핵심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빠르고 대규모로 공급해줘라. 이게 두 번째고요. 그거에 따라서 편리성을 보강할 수 있는 이 교통망을 개선해줘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규모로 지금도 공급은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노무현정권 60만 호, 문재인 정권 64만 호 공급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빠르지는 못하죠. 입주가 안 되니까. 한참 뒤니까. 그리고 교통망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거 갖고 뭐 한 해 만에 지금도 뭐 교통망이 완공이 안 돼가지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지금도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 아직도 교통망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텅텅 비고 막 상가들 막 텅텅 비고 하는 이유가 베드타운, 전형적인 베드타운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런 교통망이 따라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규모로 공급하는 건 좋지만은 이것만 갖고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 빠르게 입주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교통망은 당연히 포함해서 같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으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게 왜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의 공급을 얘기하냐면은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만의 것에만 집중을 줬다. 이 얘기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아마 기사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공공임대 지금 빈집 사태 벌어지는 거 아시죠? 공공임대 지금 뭐 전용 면적으로 봤을 때 전용 뭐 6평, 5평, 6평, 분양평형으로 보면 뭐 10평형, 12평형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지금 다 빈집이에요. 왜? 수요자들은 그렇게 작은 거를 원하지 않아요. 뭐 신혼행복주택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전용 면적이 뭐 13평, 14평. 그러니까는 실제로 신혼부부가 딱 둘은 들어가서 살 수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생기게 되면 그 방은 그 면적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 거주를 못하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시대에 따른 수요자의 니즈가 바뀌거든요. 80년대, 90년대에 원했던 그 니즈랑 지금 2020년도, 2021년도에 원하는 니즈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단순히 그냥 숫자로만 뭐 60만 호,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0만 호 중에 30만 호가 비어버리면은. 그래서 실제로 행복주택 같은 경우 지금 신혼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률이 미달 사태가 벌어졌어요. 왜? 그 작은 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요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편에서는 집값이 폭등해서 전세는 많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 공공임대에서는 그거를 받쳐주는 게 아니라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거는 부동산 정책에 정확하게 시대에 맞는, 시대에 따른 수요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악을 했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숫자에서 뭐 60만이다, 64만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평형대에, 원하는 교통망에, 기반시설에 이렇게 해서 풀어줘야지만이 그게 정책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중에 한두 개라도 빠지면은 거기는 미달 사태가 벌어져요. 그런 것들에서 조금 더 정권 차원에서, 조금 더 정책 차원에서 조금 더 세심함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집값은 금리와 공급에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준금리에 의한 예금, 대출금리 비교,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 및 입주 시기, 이건 뭐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쭉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노태우 정권에 비해서 훨씬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과 대규모 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일하게 노태우 정권만이 집값을 잡았다. 이것도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유는 반시장적인 투기 억제 정책으로 시장에 논란이 많아 정책 집행에 동력이 떨어진다. 자, 왜 노무현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왜 자꾸 발표 시기와 입주 시기가 뭐 10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거는 토지 수용부터 벌써 발생해요.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하려면은 처음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수용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용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시장 가격에 비한 터무니없는 보상 가격을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시세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500만 원인데 보상은 100만 원만 해준다. 그러면 이거 과연 어떤 토지 소유자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해주겠어요? 시장 가격, 노태우 정권 때는 사실 그 2, 3년 안에 빨리 했던 이유가 바로 시장 가격을 반영한 수용 가격을 제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당연히 보상이 빨리 빠는 보상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빠르게 진행됐던 건데, 지금 뭐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런 시장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는 보상 가격을 책정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니까 LH 지금 투기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토지는 헐값에 매입해가지고 그 돈 갖고 LH에서 투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토지 소유자가 지금 지정된 대규모 택지지구라든지 신도시 내에서 보상에 안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용부터 차질이 생겨버리니 당연히 뭐 공급해서 입주까지는 뭐 시간이 하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력이 떨어진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도시를 지정해도 입주시가 너무 늦어가지고 공급 확대 효과는 거의 없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도 이제 부동산에서 쭉 추세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공급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기가 되려면은 4년, 5년, 뭐 늦게는 10년까지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이 공급 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행사들이 공급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장에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인허가 물량부터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공급 과잉, 공급 부족,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수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급 부족이 일어났을 때 바로 즉시 공급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자꾸 뒤로 미뤄지다 보면은 이러한 악순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은 초기의 인기 영합적인 투기 억제 체계만 몰두하다 보니까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즉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되면 뭐냐, 현재 갖고 있는 그 기득권들만 보호하고 이 집값만 지금 폭등하는 그런 결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저금리에서 유동성 장대, 이거는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